굿드라이버입니다. 초보 운전자분들이 커브 구간에서 브레이크를 언제 밟아요? 밟으면서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은 들어가기 커브 진입하기 전에 밟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속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브레이크를 대부분 밟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많은 분들이 사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사실 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다. 왜 밟지 않냐면은 속도가 느린데 굳이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커브 구간이지만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왜? 여기 규정 속도는 60km 구간이거든요. 60km 구간에서는 지금 속도가 거의 50km, GPS 속도로는 45km예요. 이렇게 속도가 느린데 커브 구간이라고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는다? 아니라는 겁니다. 속도가 빠르면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를 밟지만, 속도가 느릴 때에는 오히려 반대로 가속 페달을 밟아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만약에 내가 규정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규정속도에서 발을 다 떼게 되면 속도가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그 속도로 이렇게 커브를 도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제가 이제 속도가 빠를 때에는 오히려 브레이크를 밟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떼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지금 속도를 조금 올려 볼게요. 지금처럼 속도가 빠를 때에는, 속도가 조금 많이 빠를 때에는 진입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떼고 그 속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이거는 속도가 빨랐을 때 얘기예요. 속도가 규정 속도보다 빠를 때에는 당연히 진입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잡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닐 때에는 일반적인 커브를 진입을 할 때에는, 자, 제가 60km의 속도로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을을 지나면은, 자, 제가 60km 하다가 가속 페달 발 떼면은 속도가 조금 줄어들겠죠. 그 속도로 돌기만 하면 되고, 내가 그 커브를 빠져나가려고 할 때 가속 페달을 밟는 거예요. 자, 지금 저는 GPS 속도로 60km 정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커브 진입이 나왔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요.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씩 줄어들죠. 그 속도로 이렇게 커브를 돌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커브를 빠져나가기 전에, 이제 빠져나가려고 할 때 가속 페달을 오히려 밟으면서 치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속도가 빠를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무조건 커브 진입하기 전에 이런 거, 이제 제가 브레이크 살짝 잡았죠. 왜? 빠르니까,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에요. 자, 저는 약 60km의 속도니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돌죠. 다시 빠져나가려고 할 때 가속 페달.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도 저랑 아마 다 비슷하게 운전을 하실 거예요. 자, 오르막길은 또 조금 설명이 달라지는데, 제가 오르막길이니까 속도를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자, 다 뗐죠. 속도가 빠르더라도 오르막길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떨어지는 게 더 빠르잖아요, 평지보다는. 그래서 속도가 좀 빠르더라도 굳이 브레이크를 밟아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르막길 나오죠. 저는 속도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속도를 올렸다가 오르막길에서는 더더욱 브레이크를 잡지 않습니다. 도로가 사라졌죠. 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습니다. 그럼 속도가 빨리 줄어들죠. 자, 요럴 때 내리막길이 시작하니까 브레이크를 살짝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저는 그 속도로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자, 요런 그 커브가 나올 때에는 저는 브레이크를 살짝 밟고 떼고 또 그 속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가속 페달을 밟고 떼고 커브를 돌면서 다시 가속 페달. 결국 이게 반복인데, 기준은 항상 규정 속도 안에서 움직인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저기 앞에 보니까 표지판에 급 커브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자, 위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자, 요런 거는 급 커브 보이죠? 떼고, 이런 게 나오면은 내가 생각하는 규정 속도보다는 맞더라도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좀 더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급 커브가 나올 때에는. 그리고 다시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뒤에 차를 제가 보내줄게요. 뒤에 차 보내주고
안가? 뒤에 차를 보내주고 한번 가볼게요. 저 차는 어떻게 가시는지. 근데 좀 빨리 달리시네요. 근데 봐요, 브레이크 안 잡죠. 전기차는 아마 회생 제동을 사용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더더욱 안 잡아도 될 겁니다. 왜냐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은 회생 제동을 발생시켜 가지고 브레이크 잡는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배터리 충전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 차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 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전기차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 앞에 이제 차가 있네요. 많았네요. 커브 도는데 아무도 브레이크 안 잡죠. 저도 악셀을 밟고 커브 돌기 전에 가속 페달에서 발만 떼고 그 속도로 돌고 빠져나갈 때 다시 가속. 이 흐름, 이 방법, 이거는 초보 운전자분들이라도 꼭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안 밟고 있어요. 지금 내리막길인데, 자, 내리막길이라고 무조건 브레이크 이것도 아닙니다. 초보 운전자분들도 커브를 돌기 전에 일단은 속도를 올렸다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다 떼세요. 떼고 속도가 조금씩 줄어들죠. 그 속도로 커브를 도는 연습, 그리고 빠져나가려고 할 때 가속 페달. 자전거와 동일합니다. 자전거도 우리가 커브를 돌 때에는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떼고 커브를 돌죠. 그런데 가속 페달을 못 밟는 이유는 그 커브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속도를 줄이시오. 표지판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지키셔야 해요. 그리고 다시 가속. 이러면 안정적으로 커브를 돌 수 있게 됩니다. 자, 저기 있는 차들 지금 브레이크를 잡았죠. 전기차만 안 밟을 거예요. 원페달 드라이빙이기 때문에. 자, 브레이크 밟았던 이유를 알겠네요. 약간 내리막길이고 속도가 빨라질 것 같으니까 저도 브레이크를 살짝 잡고 그 속도로 돌고 다시 가속.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정말 아무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다. 브레이크에 가속 페달에 발을 떼고 그 속도로 진입, 다시 가속, 또 떼고 커브 돌죠. 다시 가속. 이런 거는 안 떼도 되겠다. 이런 커브는. 자, 속도를 좀 올려 볼게요. 전 다 뗐습니다. 내리막길이고 커브죠. 이러면 이제 속도가 빠르면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요 정도 속도에서는 사실 이 정도 회전 구간은 그냥 아무것도 안 밟은 상태에서 가도 되겠네요. 자,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도로를 보고 운전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뭐 핸들을 얼마큼 꺾을 건지, 진입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잡을 건지 아닌지 항상 규정 속도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내리막길일 때에는 조금 그런 부분을 더 감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속도가 점점 붙으려고 하는데, 야, 이렇게 차가 붙어서 가는데 아무도 브레이크를 내리막길인데 안 밟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그냥 공간을 어느 정도 조금 띄워놓고 그냥 그 속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속도로. 이게 다 운전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운전 다 잘하시는 분들이고, 저도 보면 지금 아무것도 안 밟고 있고 일부러 지금 이렇게 떼고 있는 거, 원래는 이렇게만 하고 있을 건데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발을 뗐어요. 맨 앞에 있는 차가 좀 그렇게 빨리 달리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뒤에 차량들도 자연스럽게 천천히 주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규정 속도보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저는 발을 떼지 않을 거고 오히려 가속 페달에서 발을 계속 밟고 있을 거예요.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정말 미세하게 밟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뗐어요. 가까워지니까 다시 밟고. 이거 반복입니다.